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SK하이닉스입니다. 이번에 SK하이닉스 측에서 컨퍼런스 콜을 진행했었습니다. 저는 이 안에 많은 힌트들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든 엔비디아든 TSMC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투자는 멈추지 않는다고 말이죠. 사실 제가 텔레그램방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중국의 딥스크 사태 이후에 AI 인프라 투자가 꽤나 둔화될 것이다, 둔감해질 것이다, 이런 식의 이슈가 많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딥시크 이슈로 인해서 이제는 미국의 빅테크들처럼 어마무시한 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어마무시한 돈을 써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었다면은 이제는 AI 투자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기존까지는 미국의 빅테크들만 AI 인프라 투자에 진심이었다면은 이제는 미국의 빅테크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인프라 투자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미국의 빅테크만 해왔다면 이제는 중국도 빅테크도 할 수 있고요. 혹은 중국, 한국, 이스라엘, 일본, 유럽 이런 국가 단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더 나아가서는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도 이제는 AI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사실 AI 인프라 투자에 쓰이는 그런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전력망이라던가 혹은 냉각 시스템 이런 쪽에 대해서는 꽤나 장기적인 사이클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돼서 LNG도 마찬가지고 원전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다 엮여 있는 것이고 얼마 전에 버티브 이제 냉각 시스템 세계 1위 기업이죠. 버티브가 이쪽을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역시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I 인프라 투자들의 기업들의 실적이 하나같이 다 AI 쪽에 대한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하나같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이번 SK 하이닉스는 분명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AI 투자는 멈추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무려 매출 성장이 42%예요. 그러니까 피크아웃을 찍고 하락하는 섹터에서 하락하는 사이클에서 매출 성장의 40% 이상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여전히 AI 투자는 ING라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특히나 지금까지는 미국의 빅테크들만 AI 투자를 했다면은 이제는 AI 같은 경우도 기존의 LLM 대규모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이제 훨씬 더 소형화돼서 분류돼서 AI 시스템이 가동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중견기업들 혹은 국가별로 AI 투자가 발생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여기에 쓰이는 반도체들은 당연히 수요가 올라갈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번에 SK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에서 혹은 실적 발표를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HBM3E 같은 경우도 생산량이 꾸준하게 확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관세로 인해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게 안 좋아질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의구심이 있지만 일단은 구매가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AI 투자를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미국의 관세 전쟁은 미국에 수입되는 미국으로 수출 혹은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한해서 관세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자, 반도체가 과연 미국으로 가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전 세계 공장으로 가는 게 많을까요? 압도적으로 미국 외로 가는 물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앞으로 더 많아질 예정이에요. 쉽게 말해서 애플도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죠. 테슬라도 미국에서 생산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대표적인 제품들, 대표적인 IT 기기들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중국, 인도, 베트남, 한국, 대만 이런 쪽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사실상 관세 영향, 특히 반도체라던가 최첨단 IT 기기, 서버와 관련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관세 영향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 전에 트럼프 정권에서 반도체는 유예를 했죠. 관세 유예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관세 영향이 아예 없다,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따라서 결국 GPU 출시 지연에 의해서도 지금 루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규 GPU가 아니라 기존의 GPU도 잘 팔리고 있고 이에 따라서 HBM도 똑같이 잘 팔리고 있다는 것이고 딥시크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마무시한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만 해왔다면은 이제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장 자체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쪽에 대한 관심을 저는 꾸준하게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HBM 쪽은 2028년까지 앞으로 3년 동안 연평균 50%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거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 정도로 GPU에 대한 수요와 혹은 AI
AI 인프라 투자라던가 AI PC라던가 AI 스마트폰,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이라던가 UAM, 로봇까지 가면서 결국 HBM에 대한 그 수요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도 말만 하는 게 아니죠. 이미 신규 투자를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팹을 진행하고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용인 팹, 용인에도 대규모 클러스터를 지음으로써 어마무시한 공급의 증대, 그러니까 수요의 증대를 공급의 증대를 통해서 최대화해서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것들 봤을 때 제가 봤을 때에는 하나같이 기업들이 다 말을 하고 있고, 저 역시나 딥시크 사태로 인해서 AI 투자에 대한 그런 투자량이 둔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고스란히 실적과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반도체의 대부분의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미국 고객들, 미국 기업들부터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지역을 한정한다면, 관세 영향을 본다면 미국 내에서의 수입보다는 다른 지역에서의 수입이 훨씬 더 많다는 점에서 사실상 관세가 지금 유예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영향이 없고요. 설사 관세가 선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우려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디램 매출 비중이 거의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번 AI 사이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AI 사이클, AI 투자 사이클에 대해서는 사실 뭐 엔비디아던가 혹은 뭐 브로드컴이라던가 마벨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엔비디아 못지않게 TSMC 못지않게 AI 투자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미 역대 최대 매출을 이미 기록을 하고 있어요. 40% 정도의 그런 성장성을 이미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HBM의 확대가 꾸준하게 발생되면서 고부가 가치 제품들의 생산량 판매가 증대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률 역시나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제가 봤을 때는 괄목할 만한 성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현재 시가총액은 13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분기 실적이 매우 잘 나왔죠. 무려 6.5조 이상. 이번에 7조 나왔죠. 7조가 지켜버리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POR 기준으로도 매년 30조가량의 그런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현재 시가총액 130조 같은 경우는 PER 기준으로, POR 기준으로 5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이고, 영업이익률을 보더라도 40%예요. 40%. 그러니까 자, 엔비디아 영업이익률, TSMC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이 거의 50%가 넘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외에 SK하이닉스보다 영업이익 높은 기업들은 글로벌에서도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혜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혜자가 최소한 2028년까지 매년 성장세를 50% 이상씩 기록하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뭐 SK하이닉스는 물론이거든요. 사실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싹이 잘리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저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고, 특히나 최근처럼 주가의 변동성이 클 때, 우려가 강하게 깨고 있을 때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뭐 AI PC라던가 혹은 스마트폰이라던가 이쪽에 대한 수요가 다시금 올라올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회복세가 다시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 역시나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두 달 뒤부터는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미국의 빅테크들이 했던 것 이상으로 저는 투자 금액이 증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2분기 같은 경우는 디램보다도 낸드에 대한 성장성이 꽤나 올라올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 서버, 그러니까 신규 GPU가 발생이 되면서 출하가 되면서 서버에 대한 투자가 진행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서버에서 대부분의 물량을 소모하고 있는 낸드 시장에서도 확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AI 스마트폰, AI PC 시장이 도래가 되면서 특히 윈도우에 대한 윈도우 10이 이제 출시가 끝났죠. 출시 안 합니다. 이에 따라서 PC에 대한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낸드 시장에서도 꽤나 긍정적인 내용들이 2분기 실적 발표부터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낸드에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은 주가가 죽을 쓰고 있지만 지금부터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저 역시나 몇몇 핵심 기업들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 반도체, AI 투자 사이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글로벌 독점 기업 오늘 하나 매수했죠. 오늘 신규 매수했습니다. 지금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우리 멤버분들은 어떤 기업인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매수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혹은 HBM4에 대한 개발도 순조롭게 이제 진행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아마 올해 늦어도 내년부터는 양산 체제에 돌입할 것이고,
특히 관세 정책이 메모리 수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관세가 현실화될지언정 미국 내에서의 수입이 시장의 우려만큼 크지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려는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고용량 서버 D램에 대한 수요 전망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특히나 기존의 미국 빅테크에서 중국의 빅테크, 중국이라는 국가, 한국, 이스라엘, 일본, 유럽이라는 국가, 더 나아가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도 그들만의 타겟 시장을 잡아서 이런 투자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거, 그에 따라서 저는 시장의 규모가 앞으로 장기간 매우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HBM도 50%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사실 SK하이닉스가 현재 PL 기준으로도 5가 안 되는 수준인데, 여기서 실적이 더 좋아질 경우 얼마나 더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것은 피크 아웃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 특히 ESSD 서버 대용량 SD가 ESS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률이 무려 수백 %씩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서버 투자에 대한 수요가 전혀 줄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의 80%가 D램, 20%가 낸드인데, 올해 하반기부터 낸드의 성장률이 D램을 2배가량 앞선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저는 D램과 낸드의 동시다발적인 성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매우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우상향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나 AI 인프라 투자 혹은 AI 사이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글로벌 독점의 반도체 기업을 오늘 신규 매수를 진행을 했어요. 특히 이제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이제 반도체 세배 지수 SOXL도 속슬이라고 하죠. 속슬도 매수하고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면서 현재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세배 레버리지 반도체 ETF 매수했고요.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도 독점적인 글로벌 독점의 반도체 기업을 매수를 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제가 매수매도 할 때마다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 인프라던가 혹은 일반 D램 시장도 턴하고 있고요. 특히 낸드 시장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HBM 시장은 뭐 예나 지금이나 너무나도 뛰어난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여전히 꾸준히 이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번 SK하이닉스는 분명한 힌트를 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감으로써 홀로 투자하더라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만 기쁨 멤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필승 텔레그램 아카데미입니다. 필승했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